그렇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장수의 조건,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사 속도에 주목하십시오. 먹는 즐거운 만큼 큰 행복도 없죠. 그렇다면 평소 당신의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10분에 15분 정도 밥 먹는 것 같아요. 20분? 혼자 먹을 때는 더 빨리 먹는 것 같고 이제 같이 먹게 되면 좀 얘기하면서 먹으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먹는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빨리 먹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우리가 무심코 먹고 마시는 이 순간에 당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0%가 1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Bonjour, je m'appelle Ange, j'habite à Paris. Aujourd'hui, je déjeune dans un restaurant avec des amis. 우리는 각 대륙별 식사 시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Today, I'm going to be eating a lamb donair filled with tomato, cucumber, tzatziki sauce, hummus. La truffe avec du pied de canard. C'est une patate mélangée avec de la viande et du fromage. En fait, en France, on aime bien manger lentement pour profiter du repas et discuter tranquillement, passer un bon moment avec ses amis. OECD 통계에 의하면 비만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한 끼 식사 시간이 15분 이상 길었는데요. 짧은 식사 시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정도가 식사를 15분 이내에 매우 빠른 광속도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처럼 식사를 급히 하면 비만 위험이 3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만뿐 아니라 당뇨병도 2배 이상,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급하게 먹을수록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왜 하필 15분일까요? 식사 시간 15분은 뇌에서 나에게 포만감을 느끼도록 지시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 식욕 제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우리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이 이 뇌의 시상하부의 포만감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이 렙틴 호르몬은 식사 후에 15분 뒤에 분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만 치료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렙틴 호르몬.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식욕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이 외에 아디포넥틴은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도록 조절해주게 됩니다. 이 3가지 호르몬이 식욕에 관여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3가지 비만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이 두렵기까지 하다는 20대 직장인 홍승희 씨. 먹고 싶은데 먹으면 조절 없이 먹으면은 제 몸도 문제고 대리만족으로 방송 보고 방송으로 입맛 다시고 대신 먹었다 느낌? 그런 기분이죠. 매 순간 식욕과의 전쟁이라는 승희 씨는 현재 초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통통했다는 승희 씨는 남들보다 항상 급하게 먹었다는데요. 식습관이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으면 면 종류 같은 거에는 라면이나 이런 걸 끓여 먹게 되면 5분?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이면 다 먹었었는데 제 스스로 좀 느리게 먹자는 생각으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승희 씨는 평소 배달 음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에 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급하게 순식간에
뚝딱 비워내고 맙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인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빈 그릇이 되면서 풀려요. 그런 만족감의 음식을 찾는 것 같은데 조절하기 힘든 식욕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승희 씨의 건강입니다. 이게 칼색깔이 관절약이고요. 파란색은 자궁약이고요. 이거 핑크색이랑 작은 알약은 혈액순환제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먹어야 하는 약은 늘어만 갑니다. 이미 지방간과 동맥경화가 진행됐고 염증 수치는 무려 35배를 초과한 상태. 체중이 늘면서 관절에도 문제가 생겼고 올해 초에는 모야모야병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뇌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발생하는 모야모야병. 뇌에 부족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미세혈관이 생겨나는 혈관 질환인데요. 얼마 전에도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움직이거나 하면은 쓰러져서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었고 안 먹다 먹으면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경련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실려간 적도 있었고 승희 씨의 식욕 조절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뇌파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체중과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는 참가자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단백질하고 야채, 그다음에 좋은 기름류, 오일류를 주로 많이 섭취를 하고요. 탄수화물은 좀 제한을 하는 편이에요. 식욕 조절 여부를 알아보는 뇌파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번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자기조절 지수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더 나빠졌는지를 보는 건데요. 사람은 한 65%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래서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와 사라졌을 때의 뇌파의 변화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하린 씨 앞으로 음식이 올려졌는데요. 붉은색으로 솟아있는 부분이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홍승희 씨는 어떨까요? 보이시나요? 승희 씨의 빨간색 뇌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승희 씨는 음식을 본 후 자기 조절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반면 하린 씨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홍승희 씨 같은 경우는 음식을 봤을 때 뇌파의 변화가 굉장히 크죠. 특히 자기조절 지수에서 현저히 조절 지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하린 씨 같은 경우는 음식을 보기 전과 보기 후의 뇌파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희 씨는 스스로 식욕을 조절하기가 힘든 상태였는데요. 그렇다면 승희 씨의 호르몬 상태는 어떨까요? 식욕 조절 렙틴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5.5배나 초과된 상태. 호르몬의 불균형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하지만 체중 조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칼로리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오게 되면은 살을 빼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무려 4,000여 개가 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액을 따라 돌면서 각종 생리 현상은 물론 행동까지 조절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 건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노화와 지방분해, 체지방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체내 모든 호르몬은 시소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만큼이나 뭘 먹고 어떻게 먹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독대 항아리들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속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상태가 어떤지 가늠할 수가 없죠.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는 것이 식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호르몬 문제라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좋네요.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살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성공했다는 주인공. 물살을 가리며 질주하는 모습에 활력이 느껴집니다. 물 위에서 제가 정말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도 되게 받고요. 너무 생동감 있고 그래서 너무 짜릿해요. 아니 웨이크보드가 되게 힘든 스포츠잖아요. 근데 저렇게 잘 타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부럽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건강까지 회복되면서 요즘 웨이크보드 타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부터 체중이 늘면서 염증 질환과 디스크까지 찾아왔다는 리아 씨. 꾸준히 운동도 해봤지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간식을 찾을 정도로 급하게 먹고 식욕 조절도 힘들었다는데요. 지금은 14kg 가까이 빠져 예전에 늘씬한 몸매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면서 리아 씨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었답니다. 저도 호르몬이 이렇게 내 삶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우울감이랑 식욕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는 되게 우울했다가 즐거웠다가 이런 것들이 모두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과식하는 습관이 단순히 의지 부족이라 여겼던 부분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리아 씨. 이후 자신만의 호르몬 식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해년마다 찾아오는 단골집인데요. 직접 거봉을 따서 가려고 농장에 왔습니다. 호르몬 관련 정보와 책들을 찾아보면서 농장까지 찾아다닌다는 리아 씨. 이왕이면 내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돌리면서 또 다이어트도 하면서 했더니 다 우리 유기농 채소에 있고 제철 과일을 먹는 것들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호르몬 다이어트 식단의 비밀이 뭘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제철 채소들을 썰어준 후 여기에 삶은 곤약면을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올려주면 보기에도 맛깔스러운 곤약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빵 대신 채소를 깔고 과일과 달걀로 속을 채워 돌돌 말아주면 상큼한 향과 맛이 일품인 채소 샌드위치. 과연 호르몬 건강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이 식단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됐는데요. 포도, 적양파 등에는 공통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쿼르세틴입니다. 쿼르세틴은 항산화 물질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다이어트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일명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역시 장수하기 위해 호르몬 건강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식욕 그리고 식습관의 조절은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조상들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조선 중기쯤에 노수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연세가 76세까지 당시로는 대단한 장수를 누리셨습니다. 노수신이 집필한 고서에서도 식욕 조절의 중요성과 천천히 먹는 식사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수를 누린 조선의 왕들 역시 천천히 소식하는 식습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